가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주위에서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는 이들을 볼 수 있으시죠?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7에서 43 순주 밀리미터 정도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특정 원인에 의해 과도한 호흡을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몸이 저린 현상, 심하면 실신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폐색전증, 폐혈관 질환, 기흉, 천식 등 폐 자체의 질환과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저산소증, 폐혈증, 발열 등이 과호흡 증후군의 신체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감염, 혈관 질환, 종양 등 신경계통의 이상과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과호흡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적 불안, 흥분, 긴장 상태에서 과호흡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호흡량 증가로 인한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 혈액이 알칼리화되고 전해질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상 현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현기증, 감각 이상, 손발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혈관 수축으로 인한 가슴 통증,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을 유발하고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시력 이상과 실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의심되면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로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확인하고 혈액에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과호흡을 유발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별을 해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 심장 검사 등으로 신체적 원인을 찾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환자는 대부분 정신적인 것이 원인입니다. 정신적 원인에 의한 과호흡 증후군 환자의 50%는 심장 두근거림, 가슴 통증, 두통, 기억 상실을 경험하는데요. 이 경우 신체 검사상에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이 발생하면 먼저 과호흡으로 인해 혈액 속 pH 농도가 높아진 알칼리증을 교정해야 합니다. 알칼리증에 의한 증상은 봉지로 코와 입을 막고 자신이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셔 혈중 이산화탄소를 보충하여 증상을 교정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권현철 교수는 과호흡 증후군의 치료는 의사의 역할보다 환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차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응급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봉투에 숨쉬기다. 봉투를 부풀린 상태에서 숨을 쉬는데 포인트는 자기가 내쉰 숨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래 할 경우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어 최근에는 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요즘 권장하는 방법은 환자 스스로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711 방법이라고 해서 7초를 들이쉬고 11초를 내쉬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호흡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시계를 보면서 7초간 숨을 들이쉬고 11초간 내쉬면서 호흡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과호흡 증후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서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며 환자의 증상이 심각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안이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되는 병이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과호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F급 픽이었습니다.